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세상에,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깨달으면 모든 걸 다 뚫어갖고 뭐 다 아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상상을 해?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그러니까 도 닦아서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깨달음을 얻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마무지한 착각들을 하고 환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근기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르마리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상상력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도인, 자기가 생각하는 부처님, 자기가 생각하는 뭐 성각자,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가 상상하고 그리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그냥 뭐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해. 마치. 아니, 그러지 않아.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게 안 되고요. 부처님도 그게 안 되는 게, 이 자연에 움직이는 법칙은 인과의 법칙밖에 없단 말이야. 이 물질, 그러니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물질, 육신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도 다 물질이야. 이 허공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공간 안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가 않아. 공기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못 쉬니까 공기로 꽉 차 있어. 공기는 뭐냐? 물질이에요. 산소, 수소, 뭐 이런 헬륨, 이런 원소들로 꽉 차 있다고. 대기가. 우주가 진공이라 그랬는데 안 그래. 우리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라. 그 안에는 물질로 꽉 차 있다고. 근데 이 물질이 움직이는 법칙은 툭 건드리면 연쇄 방향으로 축축축축 해갖고서 계속 연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툭 건드려서 움직이게 되는 그 원인, 인과의 법칙이라니까. 그 인과유를 벗어나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물질만 그럴까? 비물질인 영혼의 세계도 똑같다. 모두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상상을 해?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 그잖아.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기반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더 상상력의 날개를 붙여서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을 펼쳐나갈 수는 있어져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는데 거기에 뭘, 점 하나도 찍을 게 없는데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가 뭐 옛날에 뭔 책을 봤든, 그래서 뭐 상상력으로 신화라든지 뭐 이런 옛날 얘기를 들었든, 그것도 아니면 꿈을 꿔서 꿈에서 뭘 봤든, 응? 아니면 뭐 이렇게 화경으로 보여줘서 뭘 이렇게 봤든, 하여튼 뭔가를 보고 접촉해서 알아야지만 거기에 더해서 내가 뭐 생각을 할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거 없이 인간이 모르는데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불교에서 뭐 방아착 이러면서 내려놔라. 그 엄마도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내려놓으라는데 나는 내가 뭘 내려놔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옛날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냐면 내려놔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내려놔? 뭘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그잖아?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만 저절로 내려놔지는 거야. 막 대바지게 열받아갖고 싸웠어. 근데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에너지만 낭비하고 손해를 잔뜩 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잃는 손해가 되게 많아. 그러면 승질 낼까? 안 내. 승질 내라 그래도 화를 살살 약 올려도 에이씨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왜? 그 뒤에 생기는 손해가 어마무지하게 더 큰 걸 뻔히 알았는데 거기서 에이씨 내 꼬라지 몰라 씨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인간이 그게. 그 손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왜 어린애들 20대 뭐 10대 막 얘네들이 막 그렇게 막 지랄 연병을 떨 수 있냐?
모르니까야. 잃어버릴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미래가 날아가는데 그 미래가 어떤 건지, 그게 가치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그때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애들한테 그걸, 그래서 미래가 없다니까. 걔네들은 오늘 하루만 사는 거야. 하루살이처럼. 그러니까 성질 나면 지랄 연병을 떨고. 그래서 옛날엔 수명도 짧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애들이 나가서 싸워. 어른들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 생각할 게 많아. 복잡해지거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나가라면 아이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애들은 나가서 영웅 된다고 영웅놀이 만들어버리면 뭐 되는 줄 알고 나가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뭐 이러면, 그 학생운동 하는 애들이 그 20살 핏덩어리 애들 아니야. 지들이 뭘 알아. 민주주의가 뭔지는 알아. 지금 이 시대에 나이 6, 70이 돼서 그 베이비 부모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 니들이? 지금도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린단 말이야. 사회주의 정의 내릴 수 있어? 아니,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정의를 못 내려. 왜? 그렇게 되는 게 없거든. 살아보니 그게 아니거든. 이 정도쯤 돼야지 뭔 얘기를 할 수 있어지는데, 그 대갈박에 피단 말은 정말 새파란 놈들이 개뿔도 모르면서 정의라고 부르짖으면서 불의에 싸웠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는 게. 입장 바꿔갖고 네가 그때 나이 기성세대였다면 너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갖고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엄마가 되게 미운 누군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엄마의 영혼을 갖다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게 딱 그 모양 그 꼬라지로 그대로 경험하면서 엄마가 성장을 해서 엄마 앞에 딱 섰을 때 엄마는 다를 것 같아?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참 이렇게 한심하게 보고 정말 버러지처럼 보고 막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하루는 와서 그러는 거야. 너를 제 몸에 집어넣어놓고 너를 키웠다면 너는 어떨 것 같으냐? 난 더한 놈이 됐을 것 같더라고. 저 새끼보다 더 개새끼가 되면 됐지. 더 쌍놈이 되면 쌍놈이 됐지. 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됐을 리가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머리가 더 비상하게 돌아가니까 나쁜 짓도 더 비상하게 발달해서 저지를 수 있는 놈이거든. 그잖아.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할 게 없더라고. 나는 이재명이도,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 그 환경에서 내가 컸다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거든. 그래도 걔는 건달 짓은 안 했잖아. 건달 애들이랑 어울리긴 했어도, 깡패들을 이용하고 하긴 했어도 지가 깡패 짓을 하진 않았잖아. 난 내 친구들이 다 깡패인데 실제로 걔네들이랑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놀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재명이 나보다 나은 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 난 더 나쁜 짓도 하고 살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그 살아온 궤적을 딱 보고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 관점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다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별로, 그잖아. 어머니 세대가 있고, 어머니 세대는 더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베이비 부모 걔네들은 세상에 나올 땐 그나마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열렸던 세대들이고, 그잖아. 그럼 우리 세대는 대학에 웬만하면 갔던 시절이고, 우리 밑에 애들은 대학 안 가는 게 이상한 애들의 시절이란 말이야. 우리는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서 성장해서 자라왔고, 우리 밑에 애들은 컴퓨터가 있는 것, 그리고 인터넷이 열려있는 상태 내에서 자라온 세대들은 이해할 수 있는 폭과 아는 폭의 정도가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른데, 그래서 어머니 세대에는 아직 더 한 번 더 뭐 몇 번 더 이렇게 윤회를 할 사람들이 많아. 윤회를 할 사람들이 많아. 그 옛날에 난 그 이대근 스님 하셨던 말씀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거였거든.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이 50 먹은 영혼들이 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 그러면 가만히 요즘 애들을 이렇게 봐봐요. 애들이 애들인가.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영특하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예전에 나이 50 먹었던 영혼들이,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다 되고 다 아는 애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란 말이야. 깜깜한 무지랭이들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걔네들은 공부하는 게 압축 성장이 빨라. 1, 2년, 3년, 한 3살, 4살, 5살까지만 되면 벌써 그 50 먹었을 때 그 영적인 그 트임이 다 트여버리는 거야. 4, 5살만 되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 잘할 때 그 애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달라. 우리는 애들이 다 멍청했잖아. 응? 순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속여도 잘 속고 놀려도 잘 놀림까지 당하고 이 새끼가 이래야 돼 이러면 이래고 저래고 그게 통제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 태어나는 애들이 통제가 되냐고 지 꼴리는 대로 살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점점 더 그럴 거란 말이야. 엄마도 이제 다시 이제 윤회에서 태어나잖아. 그럼 엄마 지금까지 살면서 알아왔던 공부했던 그 에너지 기운이 있잖아. 그걸 갖고 태어날 거란 말이야. 그럼 한 2, 3살만 되면 엄마도 지금 80 먹은 것처럼 살았던 그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어지고 감각이 깨어나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또 지금 엄마가 애들 요즘 꼬맹이 애들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이러는 것처럼 그때 태어나면 엄마도 그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 요즘 것들은 진짜 뭐 영악해서 감당이 안 된다는 소리를 그때 가서 또 할 거라는 거야. 뭐 세월이 또 달라지면 또 다를 대로. 그렇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 내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문맹인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했고. 근데 지금은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영어가 늘상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일부러 영어도 가르쳐. 그리고 어디든지 틀면 나와. 스마트폰을 켜면 맨날 노상 나와 있고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질감이 없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해가. 그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니까.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영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소화할 수 없는 영혼들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애들은 희생될 확률이 높지. 그리고 이 나라에 못 태어나지. 저 아프리카나 저 아랍이나 저 남미 쪽이나 열악한 환경 그런 데 태어나겠지. 왜냐하면 거기 태어난 영혼들은 대한민국에 못 들어와. 감당을 못해. 근데 거기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애들은 그 종족 중에서 최고로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동수라는 것도 그저 이동수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한국에서 그때 열악한 환경에서 막 고아로 버려졌던 애들이 전 세계 해외 입양이 갔잖아요. 근데 입양 간 애들이 자기 정체성에 막 이래갖고 막 눈물 흘면서 고향을 찾아오고 한국 찾고 엄마한테 뭐 버림받았다고 말하는데 야, 너희들 한국에 있었으면 더 병신처럼 살았어. 왜 한국은 더 못 살았었던 나라거든. 누구들은 그래도 거기 가서 교육의 혜택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길러줬는데 뭔 지랄들이여. 뭘 부모가 버렸다고 지랄들이냐고 라고 말하면 그잖아. 네 부모는 여기서 리어카 끄는 애랑 사는데 여기 데리고 있었던 자식은 리어카를 끈다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한테 버려졌다고 다 불행한 거냐. 자식이 복이 너무 많으면 부모가 그걸 감당 못하고서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우리 애들의 인식이 자꾸 답을 갖다가 부모 자식은 철연이고 끊어낼 수가 없고 버릴 수 없고 그런 논리를 너희들이 만든 거지. 환경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너를 그 환경으로 보내갖고 그 환경 속에서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준단 말이지. 이번 생에 너는 그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서 얻을 것들을 얻어서 이번 생에 네가 풀어내야 될 너의 인생의 숙제, 네가 알아야 될 것들의 모든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 너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망하고 탓할 것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버렸는데 부모를 용서한대. 에라 이놈들아, 인간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엄마는 지 부모는 그러고 싶어 그랬냐? 환경이 내밀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야. 너는 그 환경에 몰리면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 이놈들아. 근데 누가 누구를 용서해?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또라이들, 정신병자들,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그래서 연쇄 살인마라고 하는 것들. 그게 태어날 때 그 유전인자 속에 그걸 갖고 있다라고 뇌과학에서 밝혀냈다고 해갖고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그게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인정해줄게. 근데 이놈들아, 환경을 잘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나르시스트니 그게 발현이 안 된다. 좋은 환경 속에서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만 보고 자란 애가 횡포를 저지르고 폐악을 저지르고 아까 설명했잖아. 내가 모르는 건 상상하지 못해. 그러니까 폭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폭력을 보고 배워서 만들어진다. 애들 게임이 폭력적인 게 왜 위험하냐? 폭력을 거기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게임 산업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근데 애들이 거기서 폭력을 배워서 이 사회 폭력이 벌어져. 그러면 그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을 가지고 또 돈 버는 애 있잖아. 걔 자식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겨.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긴다거나. 왜냐면 그 돈을 먹고 자랐잖아. 그 게임을 개발해서 거기서 생긴 돈을 받아 먹었잖아. 그 돈이 어디서 와? 그 폭력을 배우는 애들한테 나올 거 아니야. 에너지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흘러가거든요. 이거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갖고 내 자식을 길렀잖아. 내 자식이 잘 되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돈 버는 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되게 무서워해야 돼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개같이 벌으면 그거 무지하게 힘들어, 인생. 정성처럼 써지질 않아. 의사 하잖아요. 의사 집에 의사가 나. 왜 의사가 나냐? 환자들 돈 받아먹고 컸잖아. 그 업이 무거워서 너도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연예인 했잖아. 연예인 자식들이 연예인이 된다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먹고 컸잖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 연예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한다니까. 이 원리들을 알면 세상 참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지를 알면. 그게 엄마 세대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야 되고 경험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내 아버지도 한테도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는 할 일 다 하신 양반들인데 뭘 다 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할 일들은 다 했어. 내가 맨날 그 얘기 늘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게 어머니 아버지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할 일 이미 다 하셨어. 그 다음 세대는 이 베이비 이놈의 새끼들이 개판을 쳐갖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거라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잘못이 아니고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게 못 죽어. 내 이건 장담할게. 지금 잘난 척 하잖아. 만나보면 엄마 언니 하면서 엄마한테 그러는 애들이 보면 정말 세상 잘났잖아. 근데 얘네들 한 일이 없어 이 세상에. 엄마 아빠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어서 근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는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죽을 때 곱게 못 죽어. 이건 내가 장담을 해. 네가 오만 잘난 척하면서 세상 살은 그 값 다 치르고 죽는다. 잘난 척 했잖아. 그 잘난 척한 값 다 치르고 죽어야지.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인과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건방을 떠는 거지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